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카렉스 케미칼 개발 담당 팀장입니다.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세차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을 무자비하게 가지고 왔습니다. 보통 차량을 아끼시는 분들은 셀프 세차를 많이 하시는데 셀프 세차장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?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. 일단 셀프 세차장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돈이에요.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세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먼저 들어가시면 휠 세정제를 네 군데 바퀴에다가 차례대로 뿌리시면 됩니다. 아, 고압수가 아니라 가장 먼저 뿌려야 될 건 휠 세정제요? 예, 휠 세정제를 먼저 뿌리고 나야 그 다음 과정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휠에 붙어있던 때들이 불려져 흘러내리기 시작하거든요. 그 네 개, 바퀴 4개를 먼저 뿌리고, 그리고 그 다음에 고압수로 차 지붕부터 천천히 먼저 있던 먼지나 이런 흙 같은 거, 굵은 오염물 같은 거죠. 그런 것들을 먼저 털어내고 위에서 아래로. 그때 휠, 아까 먼저 뿌렸던 그 휠에서 꽤 많은 오염물들이 흘러내렸을 거예요. 그 오염물들을 고압수로 쏴주시면 그 때가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. 아, 제거. 네. 근데 제가 알기로 네. 디스크에 변형이 있을 수 있어요. 네. 차량을 가지고 온 다음에 네. 좀 휠을 식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. 이거 맞는 말인가요? 네, 원칙적으로는 세차장까지 들어올 때까지 디스크가 굉장히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유가 있다면 한 15분 정도는 좀 식혀주시는 게 차 디스크 변형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휠 세정제 뿌리는 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밖에서 그 드라잉 존에서 약간 대기하고 계시다가 한 10분 정도 후에 부스에 들어가서 뿌려주시면 훨씬 더 휠 변형에 도움이 됩니다. 네, 또 차량을 아끼시는 분들이 퀵 디테일러랑 무왁스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거는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. 네. 이것들에 대해서 퀵 디테일러는 여기에 세정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무락스는 기본적으로 세정의 기능은 없습니다. 다시 말해서 처음에 세차를 하셨을 때는 무락스를 써서 광택을 내지만 다음 세차하는 텀까지는 그 사이에 이 사이에서 차는 계속 먼지를 끼고 오염이 될 거기 때문에, 근데 여기 또 세차할 건데 이 사이에서 또 세차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는 세정 기능이 있는 퀵 디테일러를 이때 사용을 하시면 먼저 뿌렸던 그 무락스의 그런 광택 성분은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 다음 세차까지 비교적 깨끗하게 차량을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퀵 디테일러랑 무왁스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야 된다면 퀵 디테일러를 추천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정 기능이 플러스 돼 있지만 기본 베이스는 두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퀵 디테일러 하나만 쓰라면 퀵 디테일러를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럼 무락스는 사실 퀵 디테일러가 나온 시점에서 네. 굳이 쓸 필요가 없다. 굳이 쓸 필요가 없다. 그러나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싶고 내가 차를 너무 사랑한다. 그러면 두 개 다 쓰셔야죠. 요 사실 셀프 세차에 관한 어떤 정석들이 있잖아요.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닦아라, 네. 휠을 뭐 둥글게 닦아라 예. 라든지. 근데 지금 팀장님께서 네. 또 중요하게 특히 신경을 쓰셔서 세차를 하시는 부분 있으신지. 휠이 깨끗하면 저 차는 관리를 좀 하는 차구나. 내가 이 발레 파킹을 해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. 그런,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휠을 닦으면 그런 효과가? 예, 휠이 깨끗하면은 그런 효과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. 자, 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휠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. 네.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요 아랫부분은 신경을 덜 써요. 덜 쓰는 게 아니라 못 써요. 내 눈높이는 여기 있거든. 그러니까 나는 여기만 계속 보는 거예요. 주구장창. 위에 신경을 쓰시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요 아랫부분, 쉽게 말하면 문짝의 중간의 아랫부분, 요 부분은 한 번 더 조금 세차를 더 많이 조금 더 브러쉬를 좀 해볼까?
라는 정도로 인지는 하시고 있는 게 좀 더 완벽하게 세차를 하실 수 있는 작은 요령이라고 할까요? 셀프 세차 하시는 분들 중에 외부 세차를 마무리 하신 다음에 갑자기 본네트를 열어서 그 엔진 룸이 있는 그쪽을 막 물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요거 차량 관리에 정말 필요한 건가요? 차 안에 그 엔진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거기다가 고압수를 막 세게 힘을 줘서 뿌린다면은 제조사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커버를 해서 물건을 판매를 하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면 그래도 굳이 뭐 본네트 안에 청소하셔야겠다 이렇게 깔끔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. 네. 그럴 때는 어떤 굳이 하겠다고 하신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세정제, 암목적 세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올에 묻혀서 닦아내시거나 아니면 전문 업소에 가시면 이 사람들은 스팀으로 그거를 닦아줘요. 압이라든지 이런 물로 인한 그런 데미지를 거의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스팀으로 세차를 닦아낸다거나 그 정도. 그러나 개인이 하시려면 저는 그냥 세정제 정도 뿌리시고 그냥 타올로 닦아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. 새 차를 구매하신 게 아니라 중고차를 구매하셨거나 아니면 차량을 이렇게 물려받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근데 그 안에 실내에 쩌는 냄새들이 있죠. 이런 냄새들을 확실하게 좀 뺄 수 있는 방법이나 팀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면 그걸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차에서 나는 냄새가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이 어디냐면 직물 위에 매트라든지 그 매트를 드러내면 있는 카페트 그리고 직물 시트로 된 그 차량 보통 거기에 이제 냄새가 다 배어 있어서 그 냄새가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거든요. 그 냄새의 원인은 땀 냄새, 담배 냄새, 그다음에 먼지. 기본적으로 실내 그런 컨디션의 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간단한 세정제나 아니면 물 티슈라도 닦아주시는 거예요. 냄새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냄새가 나는 근원의 그 오염물들을 닦아주신다는 생각으로 수시로 물티슈 그렇죠. 먼지를 털어내든지 네. 그렇게 해서 수시로 차 그래도 안에서 안 빠지는 냄새들은 그래도 안 빠지는 냄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 제품 중에 히터하고 에어컨 탈취제가 있어요. 요거는 기본적으로 히터와 에어컨의 공조장치에 냄새들을 제거해주고 좋은 냄새가 나게끔 해주지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나오면서 그 냄새들을 쉽게 말하면 덮어먹는 거죠. 그 송풍구 안에다가 이렇게 뽑아서 조금씩 뿌려주시면 네. 혹시 팀장님도 사용하고 계신가요? 그럼 저는 뭐 집에서도 사실 쓰고 있습니다. 집에서? 예. 집에 송풍구가 있어요? 집에 송풍구가 아니라 네. 그냥 화장실이라든지 네. 뭐 제 개인 방에도 네. 한 번씩 이 위에다가 방에도? 네. 방에도 이거를 이렇게 살짝 뿌려줍니다. 네, 근데 그 하부 세차에 관련해서 꼭 해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하부 세차를 하는 이유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염분 때문에 밑에서 부식이 일어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시는데 전문적으로 하부에서 물을 뿜어줘 내주는 셀프 세차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데를 가서 한번 이용을 하시거나 그런 데가 없다 한다면 그 셀프 세차장에 있는 고압수로 밑에서 보이는 만큼만 그 고압수를 뿌려주시면 충분히 말씀하셨던 그런 뭐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거가 어느 정도 된다. 요거 타이어 글로스 코트. 네. 요게 뭔가요? 타이어가 시간이 지나고 햇빛을 받게 되면 누렇게 변색이 돼요. 황변이라고 하는 건데 타이어가 딱딱해지고 갈라지는 현상을 방지해 주는 게 이 타이어 광택제 타이어 글로스 코트입니다. 수명 자체를 이 제품이 연장시켜 주지는 않지만 노화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이 제품을 바르게 되면 굉장히 타이어 고유의 짙은 색감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거든요. 장마철에 비글을 맞아도 그 광택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대략 내구성이 최소 한 달 이상 유지가 되는 일반적인 제품 같은 경우에 좀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
진짜 뭐 몇 시간 만에 날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나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비가 와도 또 한여름에 더워도 이 광택을 계속 유지를 해줍니다. 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네. 차량의 세차 주기 그리고 겨울철에는 후륜구동 차들은 꼭 윈드 타이어를 빼야 하는지 네, 이것들도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었거든요. 네. 이것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우선 첫 번째 말씀하셨던 세차 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 2주에 한 번씩 정도 하는 편입니다. 가급적이면 도장면의 컨디션을 신차 상태로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너무 많은 세차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2주 아니면 3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시는 게,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비를 맞고 차가 더러워졌을 경우에는 뭐 일주일이 아니라 뭐 3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셔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주행만 하신다면 저는 2주에서 3주에 한 번 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. 후륜구동 차량 같은 경우에 윈터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필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만큼 되는 경사, 보드블록 수준이죠. 네. 눈이 왔을 때 경차는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. 최고급 후륜 구동 독일 세단들은 여기 못 올라갑니다. 죽었다 깨어나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. 사륜 구동이 아닌 이상에는 후륜 구동차는 절대 못 올라갑니다. 윈터 타이어 껴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럼 윈터 타이어랑 일반 타이어를 계절마다 교체해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요새는, 예전에는 그거를 안 그러셨지만 요새 분들 또 특히 후륜 구동차들이 많아지고 타이어를 계절마다 번갈아 끼시는데, 실제로 타이어를 구매한 업체에서 이전 타이어를 보관도 해주고 교체도 해주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윈터 타이어를 끼시는 게 안전운전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. 저희가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부족한 말씀 있으시면 또 다음 기회에 네. 또다시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